갔는데 다 붙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쯔인 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면접을 보면 합격할 수 있는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에어마카오라는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A 땡땡 학원에서 이제 대행으로 면접을 봤었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었었고요. 저한테는 따로 중국어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냐 정도를 하나 더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학원 1차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2차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A땡땡 학원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들어가서는 한국어 질문도 몇 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받았던 질문은 너를 색깔에 비유한다면 무슨 색이 비유를 하겠냐라고 하는 비교적 백문백답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그래서 금색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받고 디스커션이 진행이 돼요.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무한도전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괜찮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디스커션을 연습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디스커션 이게 뭐지? 와 이렇게 완전 멘붕이 온 거죠. 무한도전이 이제 6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토론하는 사람은 8명인데 무한도전 멤버는 6명이잖아요. 그 2명은 캐릭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저는 정말 추임새를 잘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했어요. 면접관님들의 눈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딱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안 했던 거를 바로 캐치를 하신 거예요. 바로 캐치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서머리를 시킨 거죠. 그때 유재석이라고 결론 도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축약된 형식의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저로 지목한 거죠. 서머리긴 하지만 저는 우리 조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는 이렇게 말했고 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찍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이런 다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하나의 결론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선 면접에 가게 됩니다.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에는 롯데호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에어마카오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복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이제 쭉 회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에어마카오 로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가 있지, 루투스가 있지,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고,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컬러들을 중점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저는 좀 혼자 그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파트너의 이름, 그리고 일한 경험, 그리고 나이, 그러면서 경력들 쭉쭉쭉 적어주셨어요. 10명이서 들어갔었고요. 2명이서 짝이 되니까 총 5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빨간 원피스를 입었던 정말 예쁜 분이 저의 파트너였거든요. 그 빨간 원피스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했던 루터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내 파트너를 소개할게. 이 친구가 오늘 빨간색 원피스를 입어서 에어마카오의 상징이 루투스가 생각나는데 이 친구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면접관 분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본어나 중국어 할 수 있는 친구 있니?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나 중국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기내문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딱 갔는데 기내문이 번체인 거예요. 번체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홍콩, 대만 이런 데서 번체를 쓰고요. 이제 중국 대륙은 간체를 쓰는데 저는 간체를 공부했던 사람인 거죠. 떠듬 읽다가 미안한데 나는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번체는 잘 모르겠어. 기회를 준다면 내가 번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이거 꼭 잘 읽도록 할게 라고 했더니
그 면접관 분들이 계속 웃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대신 나는 그거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꼭 잘할게 라고 한 부분이 또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 소개와 이제 기내문 읽기가 종료가 되고 이제 나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이를 주는데 그게 바로 합격 불합격이 바로 준 거예요. 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종이를 보고도 이게 내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분이 붙으셨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붙었구나 라고 알았어요. 진짜 감사하게 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자분들을 또 추려가지고요. 네, 라이팅 테스트를 해요. 확률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 탐의 동생의 딸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식의 약간 문제들도 있었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에어마카오는 또 에세이를 씁니다.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영어로 한 페이지를 적었어야 됐던 것 같고요. 팀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의 에세이들이 나와요. 에세이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 또다시 디스커션을 합니다. 진짜 길어요. 에어마카오가 면접이 학원 면접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한 6번, 7번 이렇게 보는데 이제 디스커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디스커션은 이제 학원에서는 결론 도출형의 문제였다면 면접에서는 주제는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승무원이 예뻐야 되는가? 내가 찬성이든 아니든 그거는 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는 찬성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는 반대라고 해. 그리고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해 라고 하는 토론이었어요. 첫 번째 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학원 대행 디스커션에서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써머리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그때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 정말 떨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으로 앉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토론을. 근데 그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보시면서 막 적으세요. 디스커션을 할 때에도 굉장히 자세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가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에어마카오는 장기자랑을 시키거든요. 제 때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래 알지도 못하겠지만 Nobody you 이거 좀 유행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박수 노바디의 쓰나미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대기실에 앉아있으면 또 합격자를 바로 불러줘요. 이제 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합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차오르는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합격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저희의 인적사항을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뭔가 다 붙은 것 같은 거죠. 사실은 다 붙은 게 아닌데 눈물이 앞을 가린다. 너무 기뻐서요. 울면 안 되는데 화장 지워지는데. 다 붙은 사람이야. 이제 대망의 파이널 면접인데 파이널은 다 대 1이에요. 만약에 내가 중국어 가능자다. 근데 나는 에어마카오의 파이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온오프가 진짜 심해요. 영어로 만약에 자기소개 해봐 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왜 우리 항공사 오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중국어로 너 중국어 어디서 공부했어? 몇 년 공부했어? 중국어 어땠어? 라고 하면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영어, 중국어 이렇게 빠빠빠빠빠 그렇게 면접은 한 20분? 15분에서 20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문을 나가서 이제 끝났다 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 분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서 나? 이러니까 너 들어와 다시.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갑자기 광동어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영어로 너 팔에 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팔에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셨나봐요. 근데 그러니까 몇 분은 보시고 몇 분은 못 보셔서 그 점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제 점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친구한테도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제 점 크기가 이 정도예요. 좀 크죠? 크니? 이 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바깥쪽으로 보이면 당연히 뺐을 텐데 안쪽이어서 저는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커션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삥 돌아다니시고 계속해서 저를 이제 주시하셨던 거예요. 정말 보여달라고 하셔서 이상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여줬더니 이제 갑자기 또 광동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광동어는 몰라도 그 약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고 제스처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황황황황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 탁탁탁 하시는데 뭔가 뭐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에어마카오 유니폼이요. 소매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에어마카오 면접을 보려고 하는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보이는데 점이 있다 그러면은 다 없애라. 학원생이다, 비학원생이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필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을 막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